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공부를 하려면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공부하려면 해야 되는 것들은요. 첫 번째는 언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언어를 무난하게 할 거면 파이썬이거든요. 근데 AI 관련해서 사실은 이 플랫폼은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AI 플랫폼은 언어랑 같이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줄리아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게 MIT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언어로 따지면은 한 10개가 넘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자바 베이스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바 베이스도 하려면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제일 무난하고 자료 많은 거는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굳이 파이썬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파이썬인데 제일 무난해요. 제가 데이터 분석 툴도 다 써보고 했는데 텐서플로우 지원도 잘 되고, 근데 텐서플로우는 워낙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서 내가 기존에 좀 할 줄 아는 언어가 있다라고 하면 텐서플로우를 먼저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R 같은 경우도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데이터 분석 쪽에서 워낙 유명해서 R이란 언어도 쓰는데 그냥 무난하게 봤을 때 파이썬, 파이썬 아무것도 노베이스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파이썬부터 하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플랫폼은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자바로 하면 좋은 거는 안드로이드로 바로 붙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안드로이드는 요새 코틀린을 밀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자바 베이스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언어는 자바를 배운 다음에 안드로이드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파이썬을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쪽도 할 수 있고 파이썬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약간 그렇게 대중적인 느낌으로 이제 그 플랫폼에서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스위프트도 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스위프트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서 스위프트로 언어를 공부하시고 iOS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맥 OS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법은 다양한데 윈도우즈는 C샵이 되겠죠. 또는 C랑 C++ 쪽도 나쁘진 않아요. 인공지능 그렇게 해가지고 윈도우즈로 넘어와도 되는데, 만약에 파이썬을 여기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아니다, 좀 애매해요. 좀 이렇게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이랑 연결하기 조금 애매해요. 얘네들이 좀 각자 플랫폼별로 회사가 있어서 좀 그게 강합니다. 파이썬에 보면은 파이큐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면 윈도우즈랑 리눅스랑 뭐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있기는 있어요. 자바도 스윙이라 그래서 자바도 이런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내 거 만들어서 쓸 거면은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내 거 만들어서 쓸 거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나 iOS, 안드로이드가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어거지로 연결을 하면 공부용으로 연결하면 파이썬, 파이큐티로 뭐 윈도우즈나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공부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자바나 코틀린 하셔야 되고 스위프트로 하셔야 되는데, 무난하게 파이썬 선택하셨으면 윈도우즈에서 파이큐티로 개발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지켜볼까요? 이게 보면은 파이큐티로 검색을 하면 6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제가 이래서 좀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개발을 많이 하는 C샵 같은 거, 단넷 C샵이나 뭐 단넷 이쪽 있죠. 단넷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런 계열은 꾸준히 수요가 있어요. 윈도우즈에서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이큐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파이썬이. 근데 좀 플랫폼들은 좀 그 개발자 속성을 좀 타요. 그래서 언어별 속성을 좀 타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무난한 방향은 파이썬 하신 다음에 윈도우즈 가셔서 파이큐티로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요렇게 생겨 먹었구나,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사실 C샵이 더 좋기는 해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이큐티로 이제 GUI라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제 내가 어떤 UI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UI 두 개를 띄워놓고서 서로 채팅되는 거, 요런 거 만들어도 좋고, 집에 공유기가 있으면은 뭐 진짜 다른 이렇게
다른 아니 노트북이 두 대가 있거나 그런다면 컴퓨터 한 대 노트북 있으면 서로 이제 채팅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내부 IP로 채팅을 하는 거 요런 거 만들어 보는 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팀노바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팀노바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처음에 자바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서로 채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서비스처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OSI 치계층 공부가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팀노바 이제 10년 전부터 되게 강조했던 게 데이터베이스 심화 공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NoSQL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RDBMS는 당연히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RDBMS는 공부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 일단 RDBMS로 먼저 개발을 하는 거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근데 RDBMS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제일 공짜로 쓰기 좋은 거, 팀노바에서 쓰는 거는 마리아DB. 이게 공짜예요. MySQL 개발자가 오라클에 MySQL을 팔고 그 다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로토콜도 사실상 MySQL이랑 호환이 돼가지고 MySQL 그냥 프로토콜 쓰면 다 먹는데, 내부에 이제 엔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이게 공짜로 쓰기도 좋고, 이제 돈 없는 중소기업 가서 쓰기도 좋고, 라이센스 문제도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공부를 하세요. 마리아DB를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다루는지 공부를 좀 하세요. 채팅 만들려면 결국엔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게 익숙해지면 NoSQL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까지 가려면 이 NoSQL을 모르고 빅데이터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CAP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PACLC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오래됐거든요. CAP 이론이 더 옛날 관점이고, NoSQL이 계속 변화해요. 인공지능이랑 비슷하게 기술은 계속 변화하면서 기술의 어떤 정형화된 모델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팀노바에서 10년 전부터 공부를 시켰죠. 10년 전이 뭐야? 사실 초기 때부터 되게 중요하게 시켰어요. 앞으로는 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거 굉장히 되게 주의 깊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일반 회사에서 그렇게 이런 기술들을 많이 쓰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그 이후로 한 3, 4년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좀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면은 매우 좋아요.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RDBMS는 이제 일반적인 좀 고전적인 1970년대 이때부터 쓰던 우리 출석부 같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출석부에 보면 카테고리가 되게 명확하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보면 이름, 나이, 번호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게 이제 카테고리인데, 그 카테고리 안에 데이터를 촘촘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출석부 그리잖아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막 그리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 거고, 이제 NoSQL은 그 not only SQL이라 그래서 이제 그 RDBMS의 방식대로 했을 때 이제 데이터의 확장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요새 구글에서만 발생하는 데이터가 하루에 몇 페타라 그러던데. 지금 AI 쪽에서 나온 거를 보면 페이스북은 하루에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내부 데이터만 300페타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드디스크 같은 거 좀 나름 고용량이라는 거 사면은 막 몇 테라바이트 이렇게 되잖아요. 10 얼마 주고 사면은 6테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1테라의 1000배가 1페타거든요. 근데 그게 300페타인 거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구글에서는 빅테이블이라고 해서 구글 문서인데, 빅테이블은 수십억 개 행과 수천 개 10가지 확장하여 수 테라바이트, 심지어 수 페타바이트의 데이터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밀도가 낮은 테이블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기술이랑 유사한 기술이 요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둡 이제 플랫폼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말한 지금 HBase 얘도 NoSQL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No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시면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좀 준비가 끝나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분석 툴도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은데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하나의 연합체 같은 거예요. 기술 하나하나마다 또 다르게 이제 서로 동작하고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 말한 그 빅테이블 모델과 유사한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노에스큐엘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분산 처리 플랫폼이랑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 분산 처리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거를 공부하면 좋은데 이게 양이 되게 많다면은 그래도 알면 되게 좋은데 그래도 이게 사실 인공지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아무튼 빅데이터를 조금 최소한 개요라도 요 정도는 개요를 하는데 그러면서 분산 처리, 그러니까 분산 처리라는 거는 이미 TCP에서 연결돼요. 3번에서 연결되는 건데 분산 처리하는 거를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분산 처리도 이것도 이론이 되게 많거든요. 분산 처리라고만 검색을 해도 딥러닝 분산 처리, 딥러닝 분산 처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딥러닝 분산 처리 기술 동향, 딥러닝 모델에서의 분산 학습, 딥러닝 분산 처리 기술 동향 엄청 다 검색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산 처리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 그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아마 OS 이쪽에서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긴 하는데 그게 조금 더 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분산 처리하는 부분들 여러 컴퓨터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 부분은 일단은 파이썬으로 쭉 오셨다면은 보통 이제 판다스 많이 써요. 자세히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파이썬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넘파이, 뭐 씨파이,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근데 뭐 씨파이, 사이파이 뭐 이렇게 읽겠죠. 근데 그리고 테아노, 그리고 판다스, 그리고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터치 뭐 이런 거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 그리고 파이터치, 그리고 판다스, 그리고 넘파이, 그리고 NLP 이쪽을 많이 써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한 게 정답은 아니고 저는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런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서 그런데 요런 거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봐야 돼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랑 이제 그 인공지능을 넘어갈 때 머신러닝이랑 그 다음에 최소한 그 딥러닝의 차이 정도는 되게 명확하게 아시고 들어가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선택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팁노바에서 그 연구 분야랑 AI 서비스 만드는 분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AI 서비스를 만드는 분야는 지금 제일 폭발적인 분야거든요. 자코리아에서 아마 제일 많이 뽑고 있는 분야일 거예요. 지금 13,000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AI 기반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일반적인 기존에 나와 있는 AI 모델을 통해서 기존의 제품을 강화하고 더 좋게 만드는 이런 식이 훨씬 많을 거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쪽은 어떤 국내에서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이런 경우도 많긴 하지만 기존에 없는 모델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모델을 훨씬 더 유리하게 강화하는 요런 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초보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분야는 그 서비스에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 서비스 개발자 쪽이 훨씬 더 현실성 있고, 지금 대부분이 그런 AI 개발자 뽑는다고 하는 곳들이 AI 연구 쪽보다는 일반 서비스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이,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린 이유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AI를 건드렸을 때 좀 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아까 그 12,000건에서 석사 박사분들 이상으로 뽑는 경우는 보통 연구원을 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AI 연구원 수요는 그렇게 막 폭발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석사 박사 필터링을 해보면 253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석박사분들을 제외하고 4년제 졸업과 고등학교 학력 무관까지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12,800건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개발자다. 그러니까 개발자인데 AI 개발 쪽을 이제 우리 서비스에 붙여줄 수 있는 개발자, 그런 개발자를 뽑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미 개발을 꽤나 괜찮게 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초보 개발자분들보다는. 근데 되게 꽤 걸리실 거예요. 팀노바도 여기까지 오는데 2년 잤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할 게 되게 많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제대로 하시면은 그만큼 좀 좋은 결과가 있기가 좋은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AI 개발자의 수요를 단순히 무슨 AI 개발자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생긴 게 아니고, 저희가 AI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2018년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저희가 2018년도 때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가짜뉴스 탐지, 한 7년 전이죠.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보처리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타서 딱 한 팀 뽑는데 최우수 논문상을 탔거든요. 이때 수상했던 친구들 이 당시에 다들 학사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해오면서 노하우가 되게 많이 쌓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보내보니까 일반적인 서비스 쪽이 확실히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본인들이 개발을 좀 어느 정도 좀 잘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공부할 게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다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대학도 4년이고 사실 전문대도 2년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막 사람들 막 뭐 논쟁 있고 막 싸우면은 뭐 간호조무사 막 되게 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친척 누나 간호조무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누나도 치위생사고, 그리고 저희 친척 동생들 2명도 대학병원에서 그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모도 간호사고. 그래서 그런 비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는데, 근데 그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데 그 친척 누나가 이제 공부할 때도 1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하를 많이 받는 그 직종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봉도 훨씬 높고 훨씬 더 전문적인 분야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개발 쪽이 사실 4개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무언가 되려고 한다는 게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빡세게 하되 확실히 진입장벽 만드셔야 돼요. 진입장벽이 확실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걱정이 덜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할 때도 공부 이대로만 쭉 잘 해놓으시면 좋아요. 딥노바 커리큘럼이에요. 사실 이거 딥노바에서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